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아주 오랜만에 또 코스닥의 장대 음봉이 하나 떨어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또 오늘 난폭하게 코스닥만 많이 밀렸었는데요. 사실 코스피도 뭐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거는 매한가지인 장세였는데 삼성전자가 3.6%가 상승을 했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10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10조가 되니까 사실 LG에너지솔루션 5개, 그다음에 현대차 10개를 붙여놔야 사실 삼성전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3.6%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지수로만 놓고 보면 0.19%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을 피해갈 수 없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 양 시장 다 뭐 어느 정도 목에 차 있는 흐름인데 워낙에 미국 시장이 강하게 잘 버텨주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특별한 악재가 없는 가운데 느닷없이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큰 폭의 하락이 좀 발생을 했죠. 최근 아무래도 HLB에서 1차적으로 약간의 크랙이 간 이후에 알테오젠의 블록딜 이슈 이후 간밤에 약간의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제약바이오의 하락이 좀 크게 발생을 하였고 이로 인한 코스닥 전체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레오켄 바이오 정리해 버렸다. 그리고 AACR 인접해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사실은 알 수 없겠지만은 일단 저는 포지션을 AACR 이후로 포커스를 맞춰놓고 시장을 바라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뭐 이 제약바이오가 빠질 것 같아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목군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과거 경험상 제가 피하지를 못했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잘 안 피해져요. 사실 하락이 순간 급락이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잘 피해지지도 않고 손절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은 이거를 이제 하락폭이 커지기 때문에 하면서 반등 주면 잘라야지 반등 주면 줄여야지 하는데 이게 말은 쉽지 실전에서는 생각처럼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내 자산이 녹고 있는 가운데 내 살을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 참 이곳저곳에서 제약바이오의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면서 좀 어렵게 장이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급락 장세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기회의 요인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분기 차량 인도 데이터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샤오미의 4천만 원대 전기차 발표는 어찌 보면 다시 한번 2차 그 전기차의 가격 경쟁을 또 몰고 오는 이슈기 때문에 좋은 내용만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지난주 에코프로 그룹주의 이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 액면 분할 계획이 하나의 시장의 재료였기 때문에 이 재료가 끝났으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매도를 쳐주고 나머지는 뭐 빠르면 오늘 밤 테슬라의 발표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안 좋게 발표가 되었다 치고 테슬라가 하락을 이겨낸다면 또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반등할 수도 있는 노릇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락이 가속화된다 했을 때는 테슬라 실적 발표 때까지 조금 러프하게 보다가 그 이후부터 서서히 잡아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엔캠이라는 종목은 완전히 시장 개별 종목으로서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단기적으로 30% 올랐으면 청산해 버리고 다시 한번 저점을 노려보는 전략도 좋아 보이네요. 자, 전체적으로 시장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급락 장세 연출, 삼성전자 폭풍 수급에 실적 기대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장을 조정으로 볼지 본격 하락장으로
매물의 전환으로 봐야 될지, 그러나 하락에 봐야 될 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시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장이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일단은 코스닥이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수가 빠졌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수가 빠지면서 좀 급락이 연출됐는데요. 수급도 당연히 코스닥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뭐 시작부터 뭐 2천억 팔았죠. 시작하면서 2천억을 팔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판 겁니다. 보면 이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되는데요. 시작하면서 한 1,500억을 냈다 던져버렸으니까 이 하락의 강도가 수급적으로 굉장히 아픈 시점이었죠. 뭐 이렇게 빠지면서 뭐 3천당부터 알테오젠 굉장히 하락의 폭이 깊었고 이 이후에도 추가로 빠지면서 지수 다 끌고 내려왔고 장 막판에 반등하나 싶더니 다른 종목군들까지 끄집어 내리면서 굉장히 오늘 시장이 아팠다, 어려웠다 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코스피 수급은 매우 좋았죠. 외국인이 1조를 샀는데요. 이 1조 고스란히 삼성전자만 1조입니다. 삼성전자에 1조를 샀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기관은 팔았네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양시장 다 매도 우위 장세 속에서 대형주는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이었지만 코스닥은 수급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 다음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지수의 하락적 분위기 등에 의해서 낙폭을 좀 확대했는데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일단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지수 차트를 좀 이렇게 키워서 보면요, 이때 보면은 이때 한 마이너스 2% 정도 강하게 빠진 적이 한 번 있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2.5%가 빠졌는데요. 어제 지수가 1.6%까지 올랐다가 고점 대비 밀린 폭까지 가는 이 더해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오늘 저점까지 하면은 3.7%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추가적으로 한 2% 정도 더 빠졌을 때 일단 기술적 반등을 할 텐데, 반등을 해서 이 이평선이 내려와서 꺾고 이렇게 제대로 돌리지 못한다면 지수는 레벨 다운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지금부터는 공격적으로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투자용으로 볼 종목군들은 당연히 비싸면 안 됩니다. 당연히 비싸면 안 되고 투자용으로 볼 종목군들은 내가 들어가서 설사 좀 물리더라도 천천히 분할 매수로 일정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종목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성장주건 비성장주건 이제 무조건 성장주여야 되죠. 성장주여야 되고 앞으로도 이슈가 많이 나와야 되며 뭐 실적이라는 뭐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아무튼 뭔가의 재료가 있는 종목이 그간에 지수에 의해서 본인의 그 문제가 아니라 지수의 하락에 의해서 같이 떨어진다면 그럴 때 그런 종목들을 저가에 줍줍해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간반 미증시는 지수적으로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속 좁은 박스권을 보이는 가운데 마이크론의 목표가 상향과 삼성 SSD 낸드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인상 이슈에 1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외국인들은 오늘 1조를 폭풍 매수 하며 시장 전체의 수급 블랙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간밤 미국 경제 호황에 따른 채권 금리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간 채권 금리가 오르던 말던 제약바이오가 별 변동이 없었죠. 근데 어찌 보면 HLB가 한번 흔들렸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엊그저께 이제 대주주 블록딜 매도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다시금 좀 밀려오는 구간에서 AACR을 앞두고 선제적 세론이 나온 건지 아무튼 제약바이오 투심이 오늘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섹터 전체가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또한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장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2월 바닥을 만들고 코스닥이 지금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 하루에 이런 장대 음봉을 보인 날은 사실 단 2번 밖에는 없었죠. 단 2번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간 저가 매수하면 지수 상승에 오른다라는 공식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겁니다. 이번 하락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었고 지수의 구간이 작년 헤드앤숄더, 즉 8월달 에코프로 BM이 쏘았던 그 헤드앤숄더 구간에서 나오는 자리인지라 약간은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나온 하락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하락 이후 반등의 강도가 강한지가 중요할 것 같으며, 강하지 않다면 그때부터는 매수를 진행할 때 평소보다 조금 비중을 낮추고 생각했던 구간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설정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기로에 서 있는 시장 모습이기도 해요. 항상 그렇죠. 시장에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을 때는 지수가 고점에서 느닷없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 많이 올라서 악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수의 저점에서 악재만 가득한데 느닷없이 반등하는 것도 그냥 가격이 싸니까 악재고 뭐고 반등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월봉상 일단 1차 저항권은 86,000원인데요. 대형주는 추세가 정해지면 한 방향으로 가는 성질이 강하니 지속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조정 시 관심 갖고 삼성전자 계속 노려봐야죠. 뭐 11선이라든지 5일선 첫자리라든지 이평선의 첫자리는 무조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외 중소형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 지속 상승에 신고가 영역의 종목만 강세장이 확실히 맞습니다. 매물에 종목군들이 함몰돼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트레이딩은 그쪽인데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엑시콘 CXL로 느닷없이 엮어서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세력에 이탈이 없어서 올렸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한 시장이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 밸류업 종목군들 약세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밸류업 종목군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 데이터가 지금 계속 매달 빠져버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적 피크아웃 아니야라는 논리가 또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은행주 관련해서는 일단 사상 최고가를 KB금융과 하나금융 지주가 넘겨놓은 상태인데요. 각각 박스권 하단에서는 한번 봐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달 말 그리고 5월달 이 밸류업 초안, 그 다음 최종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균적 반등을 해줄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평가는 맞으니까요. 제약바이오가 오늘 융단 폭격을 맞았습니다. 3천당 제약 급락에, 저도 사실은 악재를 막 찾아봤어요. 3천당 제약의 악재가 뭘까, 근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HLB 때도 그렇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느닷없이 회사에서는 뭐 무슨 루머가 돌았다라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종목 토론방이라든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모든 채널들 동원하면 분명히 뭔가 이슈가 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어떻게 된 게 회사만 알아 이거를. 예. 어떻게 된 게 회사만 이 내용을 안다라는 게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된 게 회사만 압니다. 회사, 이런 세력 뭐 다 같이 움직이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참 느낌 좀 그래요. 이런 거는 어떻게 회사만 알 수 있을까? 라는 내용들, 저도 오늘 진시머리게 떨어질 때 다 뒤져봤어요. 3천당 제약 도대체 악재가 뭔가 다 뒤져봤는데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의 경우도 오늘까지 3운봉으로 일단은 꽉 채워서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오전 오늘의 하락에 이 강도가 좀 셌기 때문에 좀 더 빠지더라도 아랫꼬리를 달아주면 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4월 18일 MSCI 편입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뭐 그 전에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조금 아픈 자리기도 해요. 좀 아픈 자리기도 한데, 제가 바라보는 엔벨로프 20 하단 라인에서는 웬만한 종목군들은 반등은 나오는데, 거기까지의 괴리가 일단은 약 한 8에서 9% 정도가 나다 보니까 그 중간의 괴리를 어떻게 회사 이 종목이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그 외 이미용 쪽 비올, 어제까지 강세를 보였죠. 비올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좋은 실적 퍼포먼스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급락이 심하다, 마찬가지로 뭐 3운봉 정도, 2, 3운봉 정도에서 또 바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예정이고요. 그 외 제약바이오, 사실 다른 종목군들은 별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목군들이 많아지게 되면 올라갈 때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를 볼 때는, 예를 들면 내가 제약바이오 한 10개 들고 있어. 오늘은 A가 가고 오늘은 2번, 3번, 4번 올라가면서 순서대로 올라가서 팔고 할 수 있는데, 떨어질 때는 다 같이 폭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좋은 종목 위주로 한두 종목
픽해 놓고 내가 자신 있고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종목에 이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한테 맞고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본다면은요. 추후에 본다면 일단은 AACR은 가뿐하게 패스해 버리고 아스코 때 관련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죠. 뭐 GI 이노베이션도 사실 아스코에서 발표를 하죠. 이번에 AACR 발표를 안 하고 아스코 때 이 업그레이드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아스코 이후에 이제 7월달 뭐 렉자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많이 밀리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레오켄 바이오라든지 아주 핵심적인 종목군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을 해서 저 밑에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 또 박스권 안에서 이 큰 틀에서 틀을 만들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번 낙폭이 크기 때문에 또 하락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바로 V자 반등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는 순간부터는 또 서서히 옆으로 횡보하면서 우상향 기조로 갈 수 있을 거로 일단은 예상을 해 봅니다. 오늘 밤 테슬라 분기 차량 인도 대수 발표가 있는데 부담되죠. 그래서 2차 전진 빠진 것이고 엔캠은 별개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 저점 대비 30% 반등이니 이젠 좀 덜어내고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말 그대로 많이 밀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중동 이슈가 다시 불거져도 절대 못 갔을 흥구석유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주 잘 가더군요. 상대적인 겁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악재가 시장이 많이 급락을 하고 해치로 작용을 해줄 종목이 없는 상태에서 오후장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이나 이런 이슈에 뭐 방산주 움직이니까 아 전쟁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나 보구나 하고 쏴버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고 데이터 센터 이슈 저는 이게 국내에 이제 아마존은 투자하지만 이 오픈 AI CEO 발언은 한국에다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오를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테마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의 흐름은 올라갈 때는 쭉 서고 떨어질 때 이후에 반등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잘 매매하다가 눌리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면 3에서 5개월 조정받고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고 2, 3일 날리고 소멸하는 형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으니 주의하시고 보기 바랍니다. 또한 지수 하락 시에는 언제나 여러분들 현금만 있으면 이 지수 하락이 기회로서 말 그대로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시킬 수 있으니 참고 또 참고 기다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은 또한 또 다른 우리의 종목이기 때문이죠. 자, 어려운 시장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뭐 시간 외 때 뭐 일부 또 이제 모니터 랩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슈 종목군들 좀 급등을 하는데 내일 뭐 위에 가면 다 매물 맞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종목군들은 없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수는 아까 봤으니까 먼저 삼성전자 한번 보면요. 삼성전자 꽉 채워가지고 마감이 됐고 오늘 1조가 들어왔네요. 월봉 기준에서 저항은 이 윗꼬리 구간이 되겠죠. 86만원 구간 가면은 단기적으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삼성전자라는 게 한번 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좌우지간 이 구간 가면 저항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뭐 주의하시고 그 저항 근처에서 조정받으면 봐도 되겠죠. 오랜만에 이제 하나 금융지주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요. 월봉상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어요. 경신을 하고 지금 올랐다가 좀 밀리죠. 거의 50% 올라왔다가 하는데요. 보통 이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걸 꽉 채운 월봉 기준 그 다음에 윗꼬리를 돌파한 지점들이 하나의 자리가 됩니다. 52,000원대가 되는 거고요. 52,000원대가 보면은 여기 돌파 자리 언저리가 되니까 만약에 밀렸을 때 기본적으로 52,000원 라인 보고 다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어딘가 체크를 해서 아래 꼬리가 많은 지점이 이런 52,000원대구나 이런 자리에서 지지와 저항 확인할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해서 보면 되지 않나. 많이 밀렸습니다. 60일 이평선 근처에서 기술적 반등은 해줄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 굉장히 강하게 밀려 내려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출 데이터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부분에서 민감하게 또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대차는 이제 사이즈가 되니까 만약에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이 시작점 이런 자리들 왔을 때 지지를 보일 수는 있겠다 정도로 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와서 내려온다면 이 정도 종목 있다라고 봐야 되고,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함께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일단은 고점에서 쌍도지가 나온 상태인데 3일선이나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지금 우상향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 흐름 속에서 계속 가고 있는데 추격 매수할 수가 없는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한양 디지텍이 이제 SSD 모듈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호가가 얇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시가를 뭐 8% 떼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매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넘어갔던 것 같고 매매를 못 하겠고, 그래서 오늘 에이펙트 에이펙트만 최근에 보고 있다가 이제 돌파할 때 두 번 정도 해서 장중했고, 여기도 13%까지 올라와서 먹을 폭은 그래도 제법 나와줬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에이펙트 에이펙트로 안 들어갔구나. YC캠, 에이펙트, YC캠 이렇게 이제 신고가 여유에 있는 종목을 관심을 갖자 했는데, 얘도 이제 2%대 있다가 뭐 아침에 밀렸다가 올라올 때 직전 고점 근처 또 여기서 눌림에 잡아서 다시 올라올 때 여기죠. 딱 이 구간에서 여기서 들어갈 때 잡고 눌려서 이렇게 판 거예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판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늘은 뭐 매매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YC캠 매매하고, 나머지 반도체들은 특히 이제 오늘 엑시콘이 강하긴 했는데 CXL로 엮은 거 자체가 좀, 그동안 이 거래대금 보십시오. 이 박스권 돌파 이후에 거래대금 엄청나게 실려놨는데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오늘 이슈 만들어서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매는 안 했던 것 같고, 심택이 잠깐 뭐 CXL로 1200억 투자한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길래 이거는 그냥 수급 들어오길래 들어가서 그냥 바짝 한 2% 정도 얼른 매매하고 말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오늘 이런 식으로 좀 봤고, 나머지는 사실 볼 만한 게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관점에서 신고가를 치고 있는 반도체에 눌림 정도는 가능하다. 근데 반도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군들 눌렸을 때는 좀 볼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가지고 있던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월덱스를 들고 있었는데 26만원, 26,000원 구간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매도하고 나머지는 또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더 올라오면 웬만한 소재들은 다 매도가 되는 것 같은데, 추후에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조정을 받을 시에는 조금 또 긴 호흡으로 봐볼 만한 종목군들은 꽤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보면 이제 부단,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진엔텍 추천을 했었는데 그냥 이거 시가 언저리에 팔아버리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좀 내려오면 또 밑에서 봐볼 수 있는 원전 종목.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많이 힘들었죠. 3천당 제약이 일단 시가에 개파락 떨어지더니 시가부터 무너져 버리니까 얘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순식간에 거래대금 실리면서, 그러니까 300억이 실려버린 거죠. 여기서 300억이 실리면서 VI 바로 들어가고 밀려버리니까 뭐 다른 뭐 제약 바이오 뭐 속절없이 끌려 내려오는 일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악재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좌우지간 너무 하락이 좀 강해서 그렇고요. 일단 이런 종목군들은 재수 없으면은 막 21선 뭐 이런 자리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얘는 좀 안 보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3천당 제약은 막 숏을 치고 막 그런다라고 회원님들한테는 막 말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왜냐면 알테오젠하고 삼천당 제약하고 주총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테오젠 쪽에서는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상당히 이제 평가 절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5개 기업이 이제 지금이야 누가 먼저 특허 내고 누가 먼저 허가 받겠지만 2025년도 되면은 동시에 출격을 할 텐데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고점에서는 좀 많이 들었죠. 고점에서는 뭐 또 떨어지면 다를 수 있는데 고점에서는. 자, 그리고 알테오젠, 자 올해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오늘 뭐 장중에 9%가 빠졌고 어제도 5%가 빠졌고 이때 고점 대비해서 6%가 빠져서 상거래일 동안 20%
넘게 아마 빠졌을 거예요. 맞나? 20만원. 20%가 살짝 안되나? 20%? 상거래일 동안 20%가 빠졌는데요. 일단 내일 지금 이제 빠진 자리 자체가 여기까지인데, 뭐 많이 밀리게 되면 한 15만 5천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내일 기술적 반등을 얼마나 해줄지 조금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특별한 악재 없이 뭐 시장 영향에 의해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내일 반등을 강하게 해주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일단 3일선이 여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3일선은 기본적으로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3일선 라인 17만 6천원이라든지 이 구간 언저리에서는 네, 저항이라 저항 맞고 쌍바닥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반등이고 아니게 되면 약간 뭐 이 밑에서 도치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 봅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높을 수도 있는데 대장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 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지켜보려고 하고요. HLB가 무너졌죠. HLB가 일단 무너진 상태에서 돌리기는 아직은 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2차전지 에코프로 BM 지금은 좀 아니다. 좀 더 내려오는 거 지켜보자. 엔캔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30%가 또 저가 대비 올랐기 때문에 단기 또 눌림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로봇주들 안에서 최근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종목군들 좀 많이 눌리게 되면 이 하단 언저리에서 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지금부터도 봐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RS 오토메이션과 아진 엑스텍 정도 흐름에서 좀 긴 호흡으로 좀 봐도 될 종목군들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선익 시스템도 이제 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매도를 잘 하고 일부 물량은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약간 수익권에서 들고 있는데 얘도 이제 OLED 증착기 관련해서 이제 PO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 부분이라 잠재적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잘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고요. 유한양행, 오스코텍 호기롭게 잘 오르다가 지금 두드러 맞고 좀 밀렸는데 21선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고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힘 모아서 한 번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지금은 좀 기다려 보는 입장이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물량 한번 줄이고 어제 이제 다 매도를 한 상태에서 일단 빠지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추세로 봐야죠. 추세로 길게 이렇게 양봉 보고 이음봉 보고 올라가면은 계속 이 추세를 타고 가는구나. 예? 왜 당장 나올 거는 없으니까 전임상 단계니까 뭐 이런 추세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또 다시 뭐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월봉 기준에서.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원래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좀 본다면은 그나마 속은 편하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속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사실 종목군도 오늘 볼만한 게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흥구석유도 장 중간에 이제 좀 강해서 잠깐 봤던 것 같아요. 잠깐 여구간에서 박스권 돌파하는 시점에 잠깐 들어가가지고 뭐 짧게 여기 돌파하길래 여구간에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짧게 들어가서 뭐 1% 뛰기 했나 1.5% 뛰기 하고 뭐 여기서 볼까 하다가 매매를 안 했는데요. 참 이런 종목군들 보면 올라와도 상당히 바로 막히겠죠.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 시장 굉장히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많이 쓰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맞다. 큐리옥스 바이오도 사실 떨어지면 좀 잡아야 되는 건데 오히려 시장 대비 강해서 이거는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런 게 좀 아쉽죠. 이런 종목이 많이 떨어지면 제약바이오와 별개로 가는 종목이니까 큐리옥스 같은 거 떨어지면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